네, RPM 96쪽에 681번 문제입니다.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죠. 그래서 위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니까 위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럼 1, 2에 1, 1에 플러스 마이너스 x 플러스 y 그리고 2x 마이너스 y는 0이죠. 자, 그럼 x 플러스 y는 0이라는 1차식 하나 나오고요. 2x 마이너스 y는 0이라는 1차식 하나 나오죠. 그럼 이 두 가지에다가 자, 밑에 있던 2차식을 붙여가지고 요렇게 두 종류의 연립방정식을 풀어주는 거였죠. 똑같이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은 7. 네, 요것을 풀어주는 건데 첫 번째 식 같은 경우는 y는 마이너스 x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제 여기다가 집어넣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제곱 그래서 이게 날라가고요. 얘가 7이 돼가지고 x는 풀마 루트 7이 됩니다. 그러면 그거랑 짝이 되는 y는 마플 루트 7이 되죠. 그죠? 부호만 반대니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y는 2x로 정리가 되겠고 그럼 얘를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2x제곱 플러스 4x제곱 얘가 7이 됩니다. 그럼 요거는 7x제곱이 7이니까 x제곱이 1이 돼서 x는 풀마 1이 되고요. 그거랑 짝이 되는 y는 x의 2배니까 풀마 2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총 4쌍의 해를 얻을 수가 있고요. 그 해를 더해가지고 최대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기 때문에 얘네들은 더하면 무조건 0 되잖아요. 그쵸? 얘네들은 합이 0이 되는 친구들이고 얘네 같으면 이제 합이 어떻게 되냐면 플러스 3이 되거나 마이너스 3이 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가장 큰 값을 찾으면 플러스 3이니까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682번 문제인데 조금 복잡한 문제인데요. 우선 처음에 주어져 있는 연립방정식이 대칭형이죠. 대칭형 x, y가 서로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 대칭형인데 그러면 이럴 때는 x 플러스 y 하고요. 그 다음에 x 곱하기 y를 이용해 가지고 문제를 풀어준다. 자, x 플러스 y를 우리가 대문자 a라고 하고 얘를 대문자 b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이 주어져 있던 연립방정식에서 첫 번째 식은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면은 이거 제곱에서 이거 두 번 빼면 되잖아요. 빼야죠. 요렇게.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y가 한 번 더해졌으니까 플러스 a. 요게 2다. 이렇게 바꿔놓을 수 있고요. 두 번째 식 같은 경우는 x 플러스 y를 제곱한 다음에 자, 거기에서 xy를 한 번만 빼주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겠네요.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번 가볼까요? 요 녀석을 b는으로 정리하면 b는 a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그걸 위에 식에 넣어볼게요. 자, b 자리에 a제곱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자, a제곱 마이너스 2괄호 a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변형이 되면서 일단 상수항이 사라집니다. 그죠? 요 플러스 2하고 요 플러스 2가 사라져요.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2에 플러스 a인데 요게 2니까 이렇게 사라지게 되겠죠. 자, 그럼 우리는 a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는 0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고요. 그러면 부호 바꿔주고 a로 묶으면 a 괄호 a 마이너스 1은 0이다. 자, a가 0이거나 또는 a가 1이 되는데 a하고 b 사이에는 이런 관계가 성립하기 때문에 a가 0이면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세트가 되고요. a가 1이면 b는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쵸? 자, 그럼 이제 원래 걸로 돌아가 볼까요? 원래 거. 원래는 a가 x 플러스 y였고 b가 x 곱하기 y였으니까 요거는 무슨 뜻이 되냐면 더해가지고 0 되면서 곱해가지고 마이너스 1이 된다 이런 뜻이니까 뭔지 알겠죠? 1,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1, 1 요 두 점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요 경우는 뭐가 되냐면 더해가지고는 1이 되면서
곱해가지고는 0이 된다라고 했으니까 하나는 1이고 하나는 0이면 되겠네요. 그래서 1,0과 0,1 이렇게 두 점을 말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4쌍의 해가 나왔으니까 점의 좌표가 4개가 생겼고요. 그 4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사각형을 이제 찾으면 되겠네요. 그죠? 자, 4개의 점을 찍어 볼까요? 1, 마이너스 1 여기 하나 있고 마이너스 1,1 여기 하나 있고 1,0 여기 하나 있고 0,1 여기 하나 있네요. 그쵸? 네, 그래서 이렇게 생기는 사각형이 됩니다. 요렇게. 자, 그럼 요 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건데 뭐 이거 누가 봐도 삼각형 3개가 붙어 있는 거네요. 삼각형 3개가 붙어 있는데 요거 하나의 넓이만 구해보면 이게 1짜리 아니에요. 그죠? 1짜리니까 요거의 넓이가 2분의 1이 되겠고 2분의 1짜리가 3개 붙어 있으니까 답은 2분의 3이 되겠습니다. 조금 복잡하긴 한데 차근차근 찾아보시면 이런 사각형을 만들 수 있겠죠? 네, 683번 문제입니다. 일단 1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고요. 오직 한 쌍의 해를 가질 때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1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이니까 1차식을 당연히 이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요거를 2차식에다가 집어넣는 방식으로 풀 건데 그렇게 풀었을 때 그 2차식이 오직 하나의 해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판별식으로 풀면 되겠네요. 그죠? 자, 집어넣으면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플러스 k의 제곱은 5. 그러면 x제곱에다가 4x제곱이 추가되고요. 마이너스 4kx 플러스 k제곱인데 5도 넘어오네요. 자, 우리는 이렇게 생긴 2차 방정식이 오직 하나의 해를 갖게 만들어주면 되니까요. 자, 요놈의 판별식을 가져와 보겠습니다. 그러면 4k제곱 마이너스 5괄호 k제곱 마이너스 5 요것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네요. 정리하면은 마이너스 k제곱에 플러스 25가 0이니까 자, 당연히 k는 풀마 5가 되겠고 양수 k 값은 5가 되겠습니다. 네, 684번 문제입니다. 두 개의 2차 방정식이 오직 한 개의 공통인 근을 갖는다. 공통근에 대한 문제네요. 그러면 그 공통근을 우리가 알파라고 이름을 붙여볼게요. 그러면 이 알파는 첫 번째 방정식의 근이면서 두 번째 방정식의 근이니까 당연히 대입할 수 있죠. 그죠? 두 식에다가 모두 대입하면은 알파 제곱 플러스 a 알파 플러스 b는 0 요식 하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알파 제곱 플러스 b 알파 플러스 a는 0 요렇게 두 개의 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요거 빼고 싶죠? 알파 제곱이라도 없애보고 싶으니까 빼보면은 a-b 알파 플러스 b-a 요렇게 되는데 우리 이제 공부한 짬이 있잖아요. 이 정도는 마이너스를 묶어줄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요렇게 묶어주면은 앞에 거하고 공통인수로 요 놈을 묶어낼 수 있고 그럼 a-b 묶어내고 나면은 남는 것은 알파-1 이렇게 되겠다. 자, 그럼 우리에게는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첫 번째 가능성 a-b가 0인 경우 그죠? 요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자, 두 번째 가능성 알파가 1인 경우 그죠? 요 부분이 0이 되는 경우 그런데 생각해보시면 a-b가 0이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말하면 a하고 b가 똑같다 이런 말이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 문제가 좀 있습니다. a하고 b가 똑같아져 버리면 여기 이 첫 번째 방정식과 이 두 번째 방정식이 완전히 같은 식이 돼버리죠. 그죠? a, b가 똑같으면 그렇게 되면 오직 한 개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말에 걸리죠. 그죠? 두 개가 똑같은 방정식이 돼버리면 공통근이 두 개 나올 거예요. 그쵸?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 이런 게 없을 거잖아요. 그쵸? 네, 그래서 이 경우는 오직 하나의 공통근을 갖는다 라는 사실에 모순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알파는 1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알파가 1이라는 것까지 생각을 했으면
첫 번째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자, 요 방정식의 두 근이 자, 하나는 좀 전에 구한 공통근 1이고요. 또 하나는 공통근이 아닌 나머지 근을 각각 pq라고 했으니까 자, p라는 애가 그러면 요 방정식의 나머지 한 근이 되겠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근의 곱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얘네가 두 근이니까 얘네들이 곱하면 p잖아요. 근데 그게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b하고 같아요. 그쵸? 자,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방정식 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a는 0이라는 요 방정식, 요 방정식의 두 근도 생각해보면 하나는 당연히 1이고요. 나머지 하나는 q죠. q.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두 근의 곱을 생각해보면 1이랑 q랑 곱했으니까 q인데 그 q가 네, 근과 계수의 관계에 의해서 a하고 같아집니다. 그래서 p는 b고 q는 a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쵸? 자, 그렇다면 문제에서 얘기한 이 p 곱하기 q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요식은요, 이렇게도 바꿀 수 있겠네요. a 곱하기 b가 마이너스 6이다. 네, 이렇게도 바꿔놓을 수 있을 거고. 자, 또 한 가지 해볼 수 있는 것은 이 알파가 1이다 라는 거, 알파가 1이다 라는 식을 여기다가 적용해 볼까요? 자, 여기다가 하든 뭐 밑에 거에다 하든 결과는 같습니다. 자, 여기다 알파 자리에다 1을 집어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죠. 1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다. 자, 다시 말해서 a 더하기 b는 마이너스 1이다. 자, 준비가 끝났네요. 요 놈과 요 놈이 있으니까 얘네 둘을 이용해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을 찾아봅시다. 자, 당연히 이렇게 풀어야죠. 전체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 할 거니까 1 플러스 12가 돼가지고 13이 네,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거를 잘 생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a가 q와 같고 b가 p와 같다 라는 거를 발견하는 게 이 문제의 포인트가 되겠죠. 4번이 답이네요. 네, 685번 문제입니다. 직각삼각형을 지금 하나 그려놨고요. 이 안에다가 이제 내저번을 하나 그려놨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다 라고 했으니까 여기 안에 보이는 요 내저번의 반지름의 길이 뭐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그으면 얘가 지금 1이다. 요 정도로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외저번의 반지름의 길이가 4라고 했는데 이거 이제 중학교 때 배웠던 거를 잘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직각삼각형의 경우에는 외저번의 중심, 외심이 어디에 있냐면 빗변의 중점에 있습니다. 여기쯤이 될까요? 네. 90도하고 마주보는 빗변의 중점. 여기가 외심 5가 되기 때문에 문제에서 외저번의 반지름이 4라는 건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길이가 4고 당연히 이 길이도 4다. 그래서 결국 이 직각삼각형의 가장 긴 변, 빗변의 길이가 8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자, 여기를 x, 여기를 y라고 해보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식은 역시 피타고라스의 정리죠.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8이다. 8의 제곱이다. 네, 요거 하나 쓸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이 내저번의 반지름 요거 이제 활용해야 될 건데, 이 내저번의 반지름을 이용한 공식 중에 요런 공식이 있습니다. 삼각형 ABC의 넓이는 2분의 1 R 괄호 A 플러스 B 플러스 C다. 자, 중학교 때 배웠던 거죠. 이거는 이제 넓이를 말하는 거고요. 삼각형의 넓이.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내저번의 반지름을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것들 A, B, C 얘네들은 뭐냐면 이 삼각형의 세 변의 길이를 말합니다. 그러면 요 공식을 우리가 그대로 여기다 적용을 시켜볼 건데, 이 삼각형은 직각삼각형이기 때문에 x하고 y하고 곱해가지고 나누기 2하면 넓이죠. 그래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우리는 2분의 1xy라고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2분의 1 xy가 이 부분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제 는 한 다음에 요거 써주면 되니까 2분의 1, 자 여기가 r 자리인데 이 r은 내저번의 반지름, 내저번의 반지름 1이죠? 1, 뭐 생략해도 되고요. 그리고 여기가 세변의 길이가 되니까 x 플러스 y 플러스 8이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양변에 2분의 1 날려버릴게요. 이렇게 날려버리고요. 자, 좌변으로 다 넘겨보면 xy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8은 0 이런 식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이거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두 가지를 이용해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문제를 풀 수 있을까? 방금 찾은 이 식이 대칭형의 식이잖아요. 그죠? 대칭형의 식이니까 그러면 이 피타고라스 식도 우리가 대칭형으로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자, 봅시다. 자, 이 피타고라스 식을 우리가 이렇게 봐도 되죠. x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2xy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요. 요게 64인 거죠. 아, 그러면 두 식 모두 x, y에 대한 대칭형이죠. x, y를 자리를 바꿔도 똑같은 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x 플러스 y를 a로 잠깐 치환하고 x 곱하기 y를 b로 잠깐 치환하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면 이 위에 줄에 있는 식은 b 마이너스 a 마이너스 8은 0이 되겠고요. 밑에 줄에 있는 식은 a의 제곱 마이너스 2b가 64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를 b는 이렇게 정리하면 a 플러스 8이니까 자, 밑에다 갖다 집어넣어야 되겠죠? 집어넣으면 a 제곱에 마이너스 2a 그리고 마이너스 16인데 여기 넘어오니까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8하고 10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러면 a가 마이너스 8이거나 또는 a가 10이 되겠고요. a라는 것은 x 플러스 y 그러니까 여기 두 변의 길이의 합이잖아요. 그쵸? 두 변 길이의 합이니까 음수가 될 수는 없을 거니까요. 자, 요거는 버리고요. a가 10이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a가 10이면은 요 관계식에 의해서 b는 18이 되겠죠. 그쵸? 자, 그럼 내가 찾고 있는 x, y는 어떤 애들이냐면 x랑 y의 합이 10이고 곱이 18인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x 플러스 y가 10, x 곱하기 y가 18. 여기서 뭐 어떤 답이 정수라면 바로 그냥 얼마네 라고 보일 텐데 이 경우는 안 보입니다. 그쵸? 답이 정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이때는 어떻게 가느냐? 이게 지금 합이잖아요. 어떤 두 숫자의 합이고 이거는 두 숫자의 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x, y를 뭐라고 생각할 수 있냐면 자, t제곱 마이너스 10t 플러스 18은 0이다 라는 2차 방정식을 하나 가져와 가지고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곧 x하고 y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원래 여기가 두 근의 합자리고 여기가 곱자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이용해서 2차 방정식을 뽑아서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x, y로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 2차 방정식을 풀면요. 짝수 공식이니까 5 풀마 루트 25 마이너스 18, 7이 되겠죠. 그래서 x, y의 값이 5 플러스 루트 7과 5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되는데 문제에서는 가장 짧은 변의 길이를 물어봤기 때문에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 마이너스 루트 7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조금 복잡하죠? 그죠? 처음 과정도 그렇고 이 공식은 중학교 때 배운 공식이긴 하지만 앞으로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공식이기 때문에 내심 하면은 바로 떠올라야 될 공식입니다.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네, 686번 오메가에 관련된 문제네요. 자, 방정식이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마이너스 1이다 쓰실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겨가지고 인수분해한 상황을 생각해보면 오메가 제곱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이다. 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내면 되겠는데 6개의 괄호가 있습니다. 총 6개의 괄호가 있는데 하나씩 좀 접근을 해보면 자, 첫 번째 괄호 이 괄호는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 이 식에서요.
이 식에서 얘만 넘기면 되겠네요. 그쵸? 요거 오메가 제곱만 넘기겠습니다.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플러스 1이니까 똑같잖아요. 그럼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과 같겠다. 이렇게 될 거고, 자, 두 번째 1 플러스 오메가 제곱, 얘도 같은 방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얘를 넘기면 되겠죠. 그죠? 요 가운데 있는 친구, 요 친구를 넘겨주시면은 넘어가서 오메가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요거에서는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요. 여기 마이너스 1 들어가면 얘는 당연히 2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1 플러스 오메가의 4제곱이면, 자, 오메가의 4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를 하나 더 곱한 거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오메가랑 같아서 얘는 일단 1 마이너스 오메가라고 쓸 수 있는데, 이렇게 쓰고 나니까 이거랑 똑같아요. 그쵸? 그럼 얘가 아까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오메가의 제곱으로 바꿀 수 있겠다. 자, 같은 방식으로 이 친구도요. 오메가의 5제곱은 오메가의 세제곱에다가 오메가의 제곱을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될 거고, 그럼 얘는 1 플러스 오메가 제곱이 될 겁니다. 써놓고 보니 역시 두 번째 괄호하고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오메가로 바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 6제곱이 요거 제곱이니까 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그냥 1 더하기 1 해서 2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거 이렇게 셋이 곱해가지고 제곱해버리면 되죠. 뒤에 있는 세 개가 얘네랑 똑같기 때문에. 자, 근데 얘네 셋을 곱해보니 마이너스 2 오메가 세제곱이 됩니다. 근데 오메가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2가 될 거고요. 당연히 뒤에 있는 셋을 묶은 것도, 요걸 곱한 것도 2가 되겠죠. 똑같으니까. 요거랑 요거를 곱해서 답은 4,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네, 687번 네, 오메가에 대한 문제인데요. x세제곱은 1 나왔으니까 오메가의 세제곱은 1 써주시고, 자, 이거 어차피 필요하니까 이쪽에 좀 써놓을게요. 1을 넘긴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하면은 요런 모양이잖아요. 그쵸? 네, 그럼 오메가는 요 부분에서 나온 근이기 때문에 오메가 제곱 플러스 오메가 플러스 1은 0. 요 같이 성립하고요. 니은을 먼저 보시면 여기 오메가 바가 등장했잖아요. 그죠? 오메가 바가 등장했으면 우리가 식을 두 개 더 써야 되겠죠. 자, 요 방정식의 한 근이 오메가였다면 나머지 한 근은 자동으로 오메가 바가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의 합은 이 방정식에서의 두 근의 합입니다. 따라서 오메가 플러스 오메가 바는 마이너스 1이죠? 두 근의 합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메가 곱하기 오메가 바가 요 방정식의 두 근의 곱이기 때문에, 자, 요거는 1. 자, 이거면 됐죠? 준비가 끝났습니다. 자, 요것들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보시면 기억은 당연히 맞습니다. 그죠? 오메가 10제곱이면 10을 3으로 나눈 나머지, 그러면 오메가의 1제곱과 같아진다라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니은을 보시면 1 플러스 오메가가 등장을 했는데, 이런 거 맨날 이렇게 하죠? 요 녀석을 넘깁니다. 요 녀석을 넘기면 마이너스 오메가 제곱이 되기 때문에 요 분수는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쵸? 근데 여기가 지금 오메가 바가 등장하긴 했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얘랑 어때요? 거의 비슷하죠. 그죠? 거의 비슷합니다. 자, 우리가 오메가에 대해서 쓸 수 있는 이런 식들은 당연히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 오메가 바도 요거의 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오메가 바에 대해서도 이런 식들을 활용할 수 있고, 그렇다면 이 두 번째 분수는 여기서 해결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거까지 쓸 필요가 없네요. 그냥 여기서 해결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요 부분에서 우리가 누구를 넘기면 될까요? 얘를 넘겨주면 되겠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오메가 바. 그럼 분모가 마이너스 오메가 바인데 분자는 오메가 바니까, 자, 얘도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둘이 더하면 마이너스 2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볼게요. 디귿이 지금 이렇게 써 있네요. 자, 이런 식으로 가는데,
일단 여러분 이거 몇 개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개입니다. 그죠? 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0개니까 앞에 1까지 생각하면 이거는 총 101개, 101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죠? 전체 개수 체크하시고, 자, 101개의 항이 곱해져 있는데 1 플러스 오메가 제곱하고 얘가 뭐냐면 플러스 오메가죠. 그죠? 그 다음 오메가 6제곱 1이죠. 그럼 오메가 8제곱 오메가 제곱이고요. 그 다음 오메가 10제곱인데 오메가 10제곱은 오메가 3개씩. 자, 3개씩 계속 0이 되는 형태로 진행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3개씩 묶어가지고 계속 0이 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총 101개란 말이죠. 101개. 그럼 우리가 이걸 3개씩 묶었을 때 마지막에 2개가 남게 됩니다. 그쵸? 그 마지막에 남는 2개가 누구냐면 오메가의 199제곱과 198제곱과 오메가의 200제곱, 요렇게 둘이 남을 텐데, 사실 얘네 둘은요, 얘네 둘이랑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똑같은 게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엄청 많은 항이었지만 얘를 결국 다 정리하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과 같고요. 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은 역시 또 요식을 한번 활용해 주시면 1 더하기 오메가의 제곱이니까 얘를 넘긴다고 보면 되겠네요. 얘가 넘어가서 얘는 마이너스 오메가하고 같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맞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네, 688번 문제입니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모두 음의정수라고 말했으니까요. 일단 우리는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잡고요. 얘네 둘 다 음의정수구나. 자, 그렇다면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는 m이고요. 알파, 베타는 m 플러스 5가 되겠죠. 그럼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m 자리에다가, 요 밑에 있는 식의 m 자리에다가 요거를 대신 넣어주면 좋겠네요. 그쵸? 그러면은 알파랑 베타에 대해서 요런 식이 만들어지고요. m에 대해서는 별 정보가 없지만 알파, 베타에 대해서는 음의 정수라는 정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주면 이건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이 되죠. 그죠? 정수 조건의 부정방정식은 이런 형태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1차식 곱하기 1차식은 정수의 형태. 그쵸? 여기 1차식, 여기도 1차식. 그런 모양을 만들어주게 되면 몇 가지 경우가 안 나오기 때문에 풀어낼 수 있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얘를 저런 모양으로 만들어 보면 알파 베타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오잖아요. 그러면 괄호 2개 무조건 열고, 자, 알파 베타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쪼개서 들어가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생기려면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괄호 2개는 전개시켰을 때 플러스 1이라는 상수항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하나 이렇게 추가해주면 좌변은 만들어졌어요. 똑같이 만들어졌고요. 우변에다가도 그럼 공평하게 플러스 1을 하나 추가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 6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됐죠? 1차식과 1차식을 곱해서 정수가 되는 형태를 만들었어요. 자, 그럼 곱해서 6이 되는 조합들을 생각해 볼 건데 그냥 정수가 아니라 음의 정수란 말입니다. 그죠? 따라서 음의 정수와 음의 정수를 곱해서 6이 되는 상황만 보면 되겠고, 그러면 뭐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3하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6하고 마이너스 1도 있는데 이거 굳이 안 해도 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국 m을 찾을 거거든요. m 값을 찾을 거니까 알파하고 베타가 서로 이렇게 자리를 바꾸더라도 m 값은 같죠.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위에 두 가지 케이스만 확인을 하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경우에는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그럼 알파가 0이 돼버리네요. 얘도 안 되겠네요. 그죠? 얘도 안 되겠네요. 음의 정수가 아니잖아요. 그쵸? 그럼 이 경우만 확인해 보면 되겠고, 알파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1이니까 알파는 마이너스 1이고요. 베타는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그쵸? 그래서 유일하게 이 경우에만
음의 정수가 나올 수 있고 그때 알파와 베타를 더한 것이 m 값이기 때문에 m 값은 마이너스 3이다. 이렇게 풀면 되겠습니다.